TUC의 모아타운이라고 네, 이제 공급을 계속 풀어주고 있잖아요. 네. 이제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그날 사가지고 16일 만에 최종 상품으로 신한임대 리츠라는 시세가 그때 제가 받을 당시에도 7억 정도 됐었는데요. 네. 그걸 이제 6억 3천에 받았어요. 1년 동안에 3억이 오르더라고요. 와. 네. 와.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부자 되는 세상 부세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윤경 님이에요. 네. 부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재테크하려면 이제 단계부터 밟아봐야겠죠. 차근차근. 네, 어떤 거 물어볼까요? 초보들 그리고 네. 사회초년생 이런 네. 분들이 시작하려면은 종잣돈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뭐 대출을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기긴 해야 되는데 네. 신용관리 방법 독특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뭐 신용관리가 되게 중요해서 네.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에는 신용 등급이 아니라 점수제로 점수죠.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냥 신용카드만 써도 괜찮았었는데 네. 지금 체크카드도 동시에 같이 잘 써야 좋은 점수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체크카드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이상 정도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이렇게 한도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한 30만 원 이상? 네, 30%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네.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 비금융 신용정보 관리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뭐 공공요금이나 네, 뭐 통신비 이런 것만 성실하게 납부를 잘 해도 또 점수를 플러스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토스 그런 어플들 사용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한 30점 정도 또 플러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점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깎이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데 네. 리볼빙이나 카드 리볼빙이나 뭐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거는 정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이 쓰더라고요. 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네, 근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난 그럼 점수 되게 좋겠는데? 나는 카드 회사에서 돈 빌린 적도 없고 꼬박꼬박 다 카드값 잘 내고 카드도 많이 쓰고 있고 저도 한 네. 980, 998인가 몰라 1000점이 있었는데 네. 한 달에 980 쓴다는 줄 자, 그러면은 네. 20대와 30대들의 재테크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경매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왜 굳이 부동산 경매였어요? 네. 부동산 경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대출이 잘 나와서 네, 그래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뭐 신용 대여 뭐 이거 어려우니까 네, 주식은 저랑 좀 잘 안 맞았었어요. 네. 해보셨어요 주식? 네, 원래 부동산을 하기 전에 네. 주식을 먼저 했었어요. 네. 실례지만 어떤 주식에 어떻게 투자해서 뭐 네, 그런 것도 뭐 이제 처음이니까 네. 그냥 삼성전자 뭐 주식에 좀 넣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주식 그때 좀 관심이 있어서 넣었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계속 마이너스 몇 가더라고요. 년이요? 그때 16년. 2016년. 네. 그래서 잠깐 넣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손해가 났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 투자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 골드바를 사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비용 세게 하필. 네. 그래서 사는 순간 네. 수수료 10%, 그렇죠. 또 팔 때 수수료 10%. 많이 뗀다. 이게 네. 부가세가 붙어서 네. 저기를 실물을 사면 제일 사실은 안 좋은 투자가 금실물. 그렇구나. 그러니까 돈을 잘 빌려주면서 네. 어쨌든 네. 다른 것보다 근데 6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뭐 네. 주식이나 네. 이런 것들은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네. 경매로 돌아섰는데 네. 실패했던 경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려웠던 순간이나 그런 것도 있으셨나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손해를 봤던 적은 없는데요. 경매는요? 네, 그런데 이제 팔고 나서 네. 금액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던 적은 있습니다. 그때 힘들죠. 네,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오르고 내리는 거는 사실 그래, 누가 알아. 신도 모르는데. 어쨌든 수익을 거두고 팔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가장 어리신 분인데 네. 부세만의 어떤 경매 낙찰 노하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입찰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건에 입찰해봤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네. 예. 처음부터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을 기르는 게 어렵다 보니까 네. 그건 좋은 강의를 듣더라도 누군가 남이 해주지 못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많이 입찰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진짜 뭐 하나만 걸려라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의미야? 하나만 하나만 걸리라. 걸리라.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경매는 이제 법원에서 어느 법원에서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뭐 물건이 몇십 개씩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물건에 다 넣어보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이렇게 뭐 연차 내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이제 휴가를 낸 날이면은 그날 아예 주르륵 다 넣었구나. 네. 몰아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제 자금으로도 넣고 뭐 부족하면은 같이 이제 투자 같이 하는 이제 분들이랑 이제 돈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거 10% 입찰 보증금을 보증금. 확보를 해서 다 넣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낙찰이 됐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입찰 보증금을 몇 개 정도 한꺼번에 몇 개 정도를 넣어요? 뭐 아파트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뭐 그 날에 나온 아파트를 일단 쭉 봐요. 그러면은 한 4억, 5억 막 이렇게 하면은 치면은 10%니까 네네. 한 뭐 9천 정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돈이랑 그 다음에 그 같이 입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이 되면은 같이 이제 공투로 들어가는 개념인 거죠. 그 두 개 다 네. 돼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 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럼 막- 제가 많이 해봤는데 네, 아. 그렇게 한꺼번에 물건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게 약간 부동산 운영 방식과 똑같네요. 여러 매물들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군요. 네.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네. 이건 또 새로운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여럿이 함께 하라는 거는 지금 거의 처음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네. 일단 필요하네. 믿을 만하고 돈이 있는 사람. 네. 네. 그 좋은 물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이제 주로 쓰러져 가는 것들 많이 네. 보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네. 그 안에서도 좋은 물건을 뽑아내는 부세님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물건이 그러니까 왜 우리 다 뭐 강남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무조건 뭐 A급 입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가. 네, 시세보다 저렴하면 좋은 물건인 거예요. 아, 네. 경매는 다 저렴한 거 아니에요, 시세보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수익이 나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요. 네. 낙찰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폐차하다 보면은 네. 자꾸 이제 조급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하나 받아보자 해가지고 질러요. 아. 네, 퍽 질러요. 퍽 네. 질러서 퍽 받아요. 퍽 받으면은 아. 그때부터 이제 아주 네, 아, 만약에 힘들어지는 거죠. 낙찰을 받았는데 와 네. 이건 진짜 후회스럽다 잘못 받았다라고 하면 네. 보증금 다 날리는 건가요? 포기하면? 매각 불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사실상 시세를 잘못 파악해서 네네. 낙찰을 받으면은 그거는 거의 정답이 없더라고요.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포기? 거의 이제 몰수 당하는 거죠. 아. 네. 그럼 주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세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네. 이제 단기로 팔고 뭐 여러 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길게 보유하면서 미래 네. 가치를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부세님은 어떤 쪽이세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이제 가치 투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확정 수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확정 수익. 네. 뭐 그러니까- 월세든 뭐가 내 손에 매달 쥐어지는 그 돈을 그러니까 말하는 건가요? 시세보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한 뭐 5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 네. 그러니까 10% 정도 뭐 싸게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5천은 확정 수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마진 같은 안전, 거요? 네, 그쵸. 네, 안전 마진을 아. 확보를 해서, 근데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그것보다 더 올라주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너스인 거고, 그 전에 시세보다 얼마 이상 싸게 받는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네. 항상 입찰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게 네. 입찰 받아가지고 내가 네, 취득하고 네. 조금 바로 시세보다 비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많잖아요. 네네. 보통 어느 정도 보유하고 매각을 하세요? 만약에 세금이 요즘에는 이제 주택은 단기로 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보통 2년 전세 한 번 돌리고 뭐 매각을 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잡아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과세로 해도 되고 저는 이제 법인으로도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인으로 뭐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근데 그거는 취득세가 얼마 안 돼서 아, 그것도 네. 1.1%? 네, 1.1%라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건 뭐 단기로 매각해도 예, 이제 세금 얼마 안 내니까. 그 취득세 1억 이하 집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취득 가격이 1억 이하예요? 아니면은 공시 가격. 공시 가격이? 네, 네. 그거는 법인으로 해도 취득세 네. 중과도 없고 네. 1.1%. 법인을 네. 활용하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거야. 이거 아무리 봐도 소용없고 직접 해봐야 되고 그러게요. 약간 맞습니다. 낙찰을 네. 받아봐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의 경험을 해봐야 되고 네. 네. 나만의 또 눈을 키워야 되고 아까 전세로 이렇게 껴가지고 보유하는 건 한 2년 이상.
그럼 네. 그거 말고 월세를 좀 처음에는 월세 받는 쪽으로 네. 세팅을 쫙 하셨다 그랬잖아요. 한 네. 6개, 원룸 6개? 네. 그렇게 세팅을 할 때 뭐 네. 미리 물론 계산을 해보겠지만 네. 공실이 난다거나 네. 아니면 임대료가 잘 안 들어오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6채 세팅했을 때 당시가 물건이 막 한꺼번에 한 45채 정도가 나왔었어요. 똑같은 건물 아. 통째로. 아 진짜요? 네. 그게 다 공실이었어요? 아니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내보내고 네. 다시 이제 임차를 맞춰야 되는데 네. 이거를 시기를 잘못 놓쳐버리면은 오랫동안 공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조건 속도전이다 해서 빨리 맞추기 위해서 그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제일 빨리 맞춰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네, 중개 수수료. 네, 중개 수수료를 저는 무조건 2배씩 드렸어요. 아, 그럼 그래서 네. 그거 먼저 네. 하고 네. 아 월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네. 중개 수수료를 해서 일하게 만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월세든 전세든 그거 금액을 낮춰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그렇죠. 매각을 할 때가 문제가 되니까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도 차 렌트 프리 기간을 더 주지 그 시세 그 금액을 낮추지는 않아요. 야, 대단하시다. 투자 본능이 있다. 오. 왜냐면 그거 네. 중개 수수료 10만 원 깎으려고 난리인데 네. 그 지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 네. 누가 가르쳐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좋은 선배들한테 많이 보고 배우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같이 옆에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그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특히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혼자서 하면은 오래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막 직장 다니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진짜 막 때려치고 싶을 때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그 활동하는 단체에다가 아예 묶어놓고 네, 활동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더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도 나오고 어느 순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자산이 이렇게 크게 스텝업 되던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어떤 방식, 어떤 대상, 어떤 물건들이었나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수익이 나는구나 했던 게 재건축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을 받았었어요. 재건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재건축이 될 아파트? 네, 네, 재건축이 이제 진행 중이었던 완전 이제 초기 단계 아파트를 그때 당시에 희망임대 리츠라는 네, 공매로 진행이 됐던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네. 그게 처음엔 되게 또 좋았던 게 뭐냐면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첨제 방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추첨제 방식이니까 한 거의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한 20대 1 정도 했었거든요. 입찰 가격을 높여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가격을 정해놓고. 그거대로 네. 넣기만 하면 뺑뺑이를 돌려서 뽑았다? 네. 얼마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시세가 그때 제가 받을 당시에도 한 거의 7억 정도 됐었는데요. 네. 그걸 이제 6억 3천에 받았어요. 그럼 무조건 7천 안전마진인 거네요? 네, 안전마진 확보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매각을 했으면은 그냥 7천에서 세금 떼고 수익이 얼마 안 됐을 텐데 이제 재건축 호재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언제요? 낙찰 받은 다음에 아니면은? 그러니까 낙찰 받기 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네. 받고 나 좀 더 조사해 보니까 이제 막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였어가지고 이거는 오랫동안 가져가면은 더 수익이 나겠다 생각해서 고민을 한 끝에 한 1년 정도를 더 보유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조합 설립이 추진이 됐고 설립되기 직전에 매각을 했는데 1년 동안에 3억이 오르더라고요. 와. 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게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네. 일부 분들이 보면 이제 다주택자들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편견들이 있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 그분들이 많이 가져서 집값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집을 그냥 공짜로 나한테 주지 않는 이상은 다주택자든 뭐 1주택자든 똑같은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 수요잖아요. 네. 오히려 괜찮은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시장에 돌 수 있는 건 여러 채 있는 그 덕분이니까. 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도 재건축 아파트 좀 투자해도 됩니까? 네. 저는 최근에도 네. 음, 음마 아파트 사셨어요? 음마 아파트는 아니고요. 네,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요. 네네. 세 채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실제 들어간 투자금이 4,800이었고요, 정확하게.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세팅을 해서 4,800 정도 들어갔고요. 네. 최근에 한 3개월 만에 매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1억 5천.
지난주에 이제 되게 자금을 좀 공격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 약간. 아니 근데 세금을 다 떼고도? 세금 세전이긴 한데 그것도 네. 이제 법인으로 투자해서 아, 네. 그렇게 해서 세금 많이 낼 것 같은 거는 이제 법인 쪽으로 투자를 하고. 네. 근데 재건축 아파트를 왜 팔아요? 파는 사람들은 경매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이제 서울시에 네. 그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네. 네, 이제 공급을 계속 풀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그날 사가지고 단기로 요즘 매각을 해도 수익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드렸던 그 사례도 딱 그 방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만 수익을 냈던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제 강의 듣고 계신 수강생분들도 최근에 16일 만에 세전 3,500 수익 거두고 매각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진짜 몇 개월 전 얘기도 아니고 불과 진짜 어제도 매도했다고 네, 소식이 이제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약간 나는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뭐 3,500 수익 났다고 하면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 굉장히 큰데요? 어디 지금 뭐 1억, 3억 올랐다 하는데 아니 그런 생각들을 한다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야 그 고생해서 뭐 3,500 근데 사실 솔직히 생각해봐요. 수익률 따져죠, 수익률. 네. 그러니까요. 네. 얼마가 들어가서 20억 넣어가지고 3,500이면 그건 작을 수 있으나 네. 투자 대비 기간 이렇게 하면 연수익률이 한 뭐 1000%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네. 지역이 어딘지 좀 여쭤봐도 혹시 됩니까? 거기 서울이에요. 서울. 모아타운 지정되는 네, 모아타운 곳들이면 지정된 곳은 찾아보면 네. 되겠군요. 신기하네. 네. 그럼 모아타운 지정되는 곳들에서 그 집을 왜 파는 것이며 그렇게 따지면 뭐 역세권의 경매는 왜 나오겠어요? 다 사정이 있는 거겠죠.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렇게 네. 우리 부세님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또 돈 버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3부에서 좀 더 캐내보죠. 네. 이분 갖고 있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